그리고 일본인들이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대동아 전쟁 때 써먹었던 그 인종이랄까 아시아 인종에 대한 그 이론은 요즘에는 완전히 그게 없어진 건지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이 황인종으로 뭉쳐서 백인의 백인과 싸워야 된다 하는 이론이 완전히 없어진 건지 아직도 살아있는 건지 하는 거를 몇 가지 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요,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이경훈 그 연세대 국문과 교수고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쓴 각종 그 친일 뭐 소설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 교수가 그 이광수의 친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동양인으로서의 공통된 역사적 체험이야말로 춘원 및 그 외 논자들로 하여금 일제의 대동아 공영론에 논리적 심리적으로 편승하게 한 가지 요인일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일본이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그 아시아를 서양 제국주의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몰아내 주겠다. 자, 일본이 대장이 돼서 그 중국, 동남아 등은 다 내 뒤에 그 줄을 맞춰라. 일본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이런 주장이 맥혔던 이유가 뭐냐? 서양 제국주의에 아시아가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공포의 역사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춘원 같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대동아 공영론에 편승하게 됐다는 거죠. 올라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이경훈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이광수의 친일문학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그 연구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최원식 교수가 말한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태평양 전쟁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신해서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인 동시에 대서구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침략 전쟁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부차적 성격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동남아시아하고 그 하와이 그 태평양에서 미국하고 싸운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아시아에서는 영국, 프랑스와 싸우고 또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싸운 그 전쟁에서 그 중국, 동남아시아, 하와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쳐들어가는 게 일본의 첫째 목적인데 거기를 가자면 거기 기왕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 주인들이 누구냐? 열강들, 영국, 프랑스, 미국, 뭐 네덜란드 등등이죠. 그래서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조선 사람, 중대 조선 지식인들, 이광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일본의 이런 주장에 말려 들어갔느냐를 최원식 교수가 볼 때는 그 서구주의, 서양 문물에 대해서 동양 사람들이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완전히 허접 쓰레기구나. 우린 쫓아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고 엄청나게 그 서구 추종을 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선 논리가 뭐냐면 이제 백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아시아 10억 인구가 저 백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동아시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물론 일본이 제일 잘 살고 뭐 나머지는 줄을 서서 조금씩 그 순서대로 잘 살겠지만 어쨌든 그 백인들을 몰아내고 우리 아시안 황인족끼리 잘 산다. 그런 전쟁이다 하는 그런 전면적 반동 또 일탈이 뭐냐면 여태까지 그 서양을 쫓아가느라고 가리가 찢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식으로 한다. 아시아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달콤한 환상에 젖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눅이 들었었는데 서양 사람 백인만 보면은 찌그러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백인들은 이길 수가 있구나. 일본이 싱가포르 쳐들어가니까 영국군을 전부 다 순식간에 무너뜨려서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또 필리핀으로 쳐들어가서 필리핀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도 몰아내고 또 뭐 말레이시아 반도 가서 또 영국군도 박살내고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바뀌었네 이제 바뀌라고 그러네 이런 거에 매혹됐으리라는 거죠. 매혹됐으리라고 그렇다고 이광수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 아주 터무니없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최원식 교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내재적 접근. 이광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이거죠. 일본이 아주 교묘한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 서양인 유럽 사람들이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그 활용해서 아시아 진야 대동아 전쟁 때 활용해 먹은 황인종 논리는 그럼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돈 오버도퍼라는 그 미국의 기자예요. 이 돈 오버도퍼가 쓴 책 두개의 코리아에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네마루라는 정치가가 북한을 방북해서 북일 교섭을 하죠.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어서 식민지배 이후에 1945년 패전 이후 20년 만에 한국하고 일본은 외교 관계를 트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도 일본하고 북한은 그런 관계가 터 있질 않아요. 외교 관계가. 1989년에 1차적 이때 시대로 해요. 일본의 가네마루라는 정치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요. 근데 이제 이 책에는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대화했던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 김일성하고 가네마루가 밀담을 했는데 그 밀담에서 김일성이 소련의 그 당시 태도에 분개하면서 88 올림픽 그때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남한하고 외교 관계도 벌써 텄을 때고 북한을 홀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소련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는 짓이. 남한 쪽으로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김일성이 소련에 대해서 저것들 백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황인종이 북한과 일본 황인종이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김일성의 이러한 진지한 자세에 가네마루가 감탄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 가네마루는 자민당의 보수 우익 정치인이죠.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라면 일본의 그 극우 정치인과는 사실은 상극이 돼야 되고 원수가 돼야 되는데 황인종이라는 그런 토대에서 또 뭉치게 되는 거예요.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인이 뿌려놓은 그 황인종의 나쁜 씨앗을 일본 제국주의가 받아서 먹어서 키웠는데 그 해악이 김일성과 가네마루의 이 눈물 젖은 그 밀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굉장히 아직 뿌리가 깊게 살아있고 아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황인종이 뭉쳐서 백인을 몰아내자, 백인을 무찌르자 이런 논리가 또 언젠가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근거 없고 악랄한 황인종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유럽 문화에 어떤 바탕이 그런 황인종 이론을 만들어내도록 했는지 하는 점을 짧게 알아보겠습니다.